저희가 주목한 두 번째 이야기는 양 세력이 현 상황을 규정하는 표현의 간극입니다. 한 분은 연산군이라, 한 분은 손흥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산군과 손흥민의 공통점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럼 국민 여러분은 이 대표를 연산군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손흥민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이 두 세력, 친명과 친문의 인식의 간극,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다르게 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지금 대형 미디어월에선 서른 의원과 정천회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친문과 친명, 비명과 친명을 대표하는 의원들이죠. 이 두 사람이 어제 하루 지금의 사태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요. 서른 의원은 탈당을 선언하며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이라 표현했습니다. 연산군의 지배 아래 민주당이 놓였다. 교도소를 안 가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썼습니다. 극명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어제 친명을 대표하는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당의 깃발이라며 손흥민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당의 깃발과 연산군의 폭정, 손흥민과 연산군, 그 간극의 차이가 실로 엄청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구어왔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모범적이게도 한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수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김주영 의원님, 네. 지금 상황을 두고 서른 의원은 연산군의 폭정 아래 놓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청래 의원은 손흥민 같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게 지키는 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데 김주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과정이 시대 흐름과 시대 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우선은 서른 의원은 갈 때 가더라도 너무 과도한 얘기는 나중에 부메랑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연산군 표현은 이현주 전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연산군에 비유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최근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 그러니까 정치도 사람도 모를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했을 때 다시 민주당이 복당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겠죠.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너무 독한 말은 비수처럼 꽂히는 말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제 뭐 친문은 되고 뭐 친명은 안 되나 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참 놀라운 정치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정치력이다. 네, 늘 주류에 있었잖아요. 좀 어떻게 그렇게 늘 주류에 있을 수 있는지 놀랍고요. 손흥민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해찬 대표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이제 김대중 시절부터 쭉 이렇게 지켜온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님의 얘기도 안 듣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소나무처럼 이번에도 지켜주실지 저는 그 점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해찬 전 대표도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천 주는 게 맞다 또 부탁도 하고 이런 얘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그리고 많은 원로들이 지금의 민주당의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런데 그냥 이재명 대표님 꿋꿋하게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해찬 대표가 소나무처럼 지켜주실지 저는 그 점이 매우 궁금한데요.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의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뭐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서로 간의 신뢰, 예. 또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도 비롯됐지만은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내가 왜 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주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정말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작년 내내 부르짖었던 어떤 통합, 단일한 목소리 이렇게 가기가 과연 그렇게 말처럼 쉬울 것인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벨트를 회복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 놀라운 정치력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흥미로웠는데요. 제발 손흥민은 건들지 말라. 친명과 친문 간의 극명한 인식 차이는 또 다른 전선에서도 확인됩니다. 손흥민 건들지 말라라고 했지만 손흥민에 비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을 지키다가 징계도 받고 총선 때 컷오프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을 반대하고 떠났던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무현 문재인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십니까?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저는 잔류 이후에는 이 민주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70년의 역사가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 채취가 담겨 있는 당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정신이 살아 있었던 당이거든요.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당을 이 집을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쓰고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우긴다고 집 주인들이 집을 내줘서는 안 되죠. 집을 지켜나가야죠. 축구 대표의 깃발이 황선홍에서 손흥민으로 온 거다라면 이 대표는 손흥민이다. 시대 정신이요, 흐름이요, 당의 상징이요, 손흥민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문 윤영찬 의원은 세입자가 집을 더럽게 쓰고 있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손흥민과 세입자 비유인데요. 그 손흥민 비유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이번에 이거 이강인과 손흥민 의원의 어떤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손흥민은 어떻게 했어요? 이강인을 용서한다. 그 이강인은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보호해줘서 더 큰 인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요. 손흥민의 그러한 마음의 도량을 배워야 돼요. 아니면 개인 교습을 좀 받든지 과외를 좀 받든지. 그런데 이제 연상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서른 의원이. 지금 상황을 보면 연상군이 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연상군은 지금 전에 어떤 임금 중에서 보통 조선시대는 세조, 태조, 조자 돌림이고 그다음에 종자로 가잖아요. 예. 뭐 세종, 뭐 순종.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조나 종자를 붙이지 못한 그런 왕이에요. 우호사와 갑자사가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피바람을 일으켰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폭군하면 연산군을 생각할 정도로 뭐 아주 정말로 평가를 아주 좋지 못게 받는 그런 왕인데 결국은 중종반정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만뒀어요. 예. 폐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서 총선 끝나고든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는데 서른 의원이 연산군에 비유한 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본인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이제 연산군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피습당했을 때 뭐 김구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김구 선생 얘기 나오고. 근데 최근에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뭐 처칠이 악마하고 손잡는다고 그랬는데 처칠은 노동당 당수였는데 본인이 사당한 적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자꾸 비유에 맞지 않고 억지로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 얘기하고 나서도 아무 본인도 염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김광삼의 세계사 상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성치훈 부의장이 저희 도직구에서 한 논평 중에 제가 매우 흥미롭게 들었던 게 친명들이 친명 호소인 같다라는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을 논평했어요. 성치훈 부의장이. 지지난 의총 때 이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중도에 자리를 이탈한 정청래 최고위원을 일컬으며 정말 진정한 친명이고 이 대표를 지키는 자라면 왜 이 대표를 위한
변호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냐.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친명 맞는데요. 시대정신이요, 상징이요, 깃발이요, 손흥민이요. 그런데 왜 의총에서 동료 의원들한테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요?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정치 이력을 얘기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친노였다가 친DY였다가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이제 친민주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또 어떤 편에서는 그거를 이제 주류가 바뀌면 그쪽을 또 주류를 바꾸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성분을 바꾸는 그런 걸로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뭐 김유정 의원님께서 손흥민을 언급하지 말아달라, 저도 100% 동의를 하고, 근데 정청래 의원의 그 비유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황선홍에서 박지성으로, 박지성에서 그 손흥민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축구 장면이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 황선홍과 박지성이 한 팀에서 뛰면서 4강 신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1차전인 폴란드전에서 황선홍이 골을 넣고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혜성처럼 나서서 골을 넣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시대 흐름이 교체되고 바뀌더라도 신구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뭔가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친명 시대로 오더라도 뭔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팀플레이, 신구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비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친명으로 다시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친문 패권도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근데 친문 패권 때는 그래도 조금 박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금 박해라는 의원들이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그 쓴소리하는 의원들에게도 그 지난 그 21대 공천 때 친문 위주의 공천이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게 쓴소리하던 그 사람들 다 공천 뭐 경선기에 거쳐서 다 공천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금은 그 이후로 바로 나가셨고, 조홍천 의원도 못 건디고 나가셨고, 다 지금 박용진 의원 하위 10%, 또 김혜영 의원은 사실상 도전을 못 하고 계십니다. 아, 조금 박해가 한 명도 안 남았고.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뭐 과연 아무리 친문 패권, 너네도 패권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기에는 그때는 그래도 숨쉴 공간이, 뭔가 쓴소리할 공간이, 다른 목소리 낼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없지 않느냐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